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 호조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박스권 고점 돌파에 성공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으나 기관의 순매도로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죠. 반면 아우인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종영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신흥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의 원인 분석과 또 앞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일어날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우 지수는 48.45포인트 하락한 17,051.73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 나스닥은 7.44포인트 소폭 하락했죠. 그래서 4,424.7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죠. 한 6% 가까이 올랐는데요. 또 이런 부분이나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또는 이제 이런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향후에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 높게 보고 있는 그 한국 시장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 유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3주 연속 지금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신흥시장으로는 지금 6주 연속 자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시장으로는 3주 연속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 주에 포르투갈 이대은행에서 채권 이표 미지급 이슈가 불거져서 약간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불안감이 확대됐었으나, 그 유럽 자금 이탈 규모가 소폭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큰 영향을 이렇게 미비한 것을 좀 관찰되고 있고요. 지금 그 선진국은 미국 실적 시즌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주에서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준비한 표를 보시면요. 지역별 펀드 자금 유출입 누적을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줄곧 신흥시장 쪽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러다 2014년 2월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글로벌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할 만한 부분은 중국 지역에서 자금 유입이 2014년 한 5월 말서부터 6월 초서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좀 약간 흥미로운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하고 이제 대만의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의 강도를 보는 이렇게 지표를 나타낸 표인데요. 한국과 대만은 최근 10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대만,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의 순매수 강도가 다른 기타의 무슨 그 인도나 대만에 비해서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 한국하고 대만의 표가 나와 있죠. 한국은 지금 계속 이제 그 글로벌 자금이 우상향되고 있는데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우하향되고 있죠. 이는 제가 다음 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표를 이렇게 자꾸 보시면은요, 그런 보이시죠? 보이시면은 저기 수익률 표입니다. 저게 이제 수익률 표인데 대만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뭐 10% 넘는 같이 유입이 됐지만은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한 반면에 한국은 뭐 1%, 2%도 상승률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대만이나 인도에 비해서 외국인의 순 매수 금액은 적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한 4%, 5% 이상은 나와야 되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향후 이런 외국인의 글로벌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수익률적인 측면 때문에 앞으로 그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계좌는 유지 또는 확장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타 다른 신흥 증시의 아시아 증시보다는 국내 한국 증시의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더 지속 또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특단의 경기 활성화 방침을 내놓겠다고 공언을 했죠. 앞으로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도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투자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인사청문회에서 내수 부양과 금융시장 정상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한국 가계재산의 70%, 한 80% 정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먼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융 정상화를 위해서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증시의 고점을 뚫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수는 현재 조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외국인의 글로벌 자금 유입 현황으로 볼 때는, 현재 그 금융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제 그런 경제 활성화가 조금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그런 근거 자료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준비한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국내 환매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까지 2000 박스권을 넘어서게 되면은 개인들은 계속 환매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2012년, 2014년대까지 계속 2000선을 넘어서려고 하기만 하면은 몇 조씩 갖다 이렇게 팔았죠. 환매를 시켰는데 그 자금을 다 누가 받았느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준비한 표를 보시면은요.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받아냈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3조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3조 8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투신에서는 한 1조 9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2014년도에요.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한 3조 4천억 정도를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 전문가들이 보는 투신권의 주식 순매수 여력을 한 1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투신권에서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제부총리의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런 투신권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투신권에 이런 매수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집 이후에 기관의 환매 물량 지속적으로 받아내기면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조금 급등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시장은 그냥 관망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너무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 경제 그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엔 추천주가 없으셨어요. 따라서 오늘 AS 해주실 종목은 없으시고요. 현재 승률 7승 7무 3패이십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제시해 주시죠. 예,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말씀해 드릴 종목은 상기 오토모티브입니다. 상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부품, 그리고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우리가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엔진 부품이 47%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변속기 부품이 41%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금 분야에 대해서 한 11.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자, 엔진 부품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부품이 사실상 아닙니다. 소모가 되기 조금 힘든 상태고, 그러면 변속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인 라인 자체를 뚫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소모성 부품이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느 정도 발주 라인을 찾는 게 상기 오토모티브의 가장 좋은 단계겠죠. 자, 일단은 중국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룹에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게 첫 번째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어느 정도 신규 발출자를 좀 뚫었는데, 그게 바로 폭스바겐 회사 쪽으로 이제 매출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2013년 7월 달에 계약을 맺어서 이제부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사하고 2013년 10월 달에 폭스바겐 내하에 아우디가 있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폭스바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상당한 물량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중국 시장의 1위는 폭스바겐이죠. 그럼 2014년부터 어느 정도 매출수 자체가 확보가 되는 만큼 2015년, 2016년까지 급속한 성장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치적인 부분이고, 이런 예상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다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요. 자, 고점 자체를 돌파를 했던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앞서 있던 여기 최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왔는 단계. 자, 이렇게 보시는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이 8,900원, 9,000원 사이를 지금은 뚫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자, 첫 번째 강한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뜸바닥의 상태고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 돌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돌파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자, 외국인의 물량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의 물량은 지금 돌파하는 과정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물량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진 구간이구나. 앞서 있던 이 물량 자체,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곳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손바뀜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현재 이 네모박스권 자리입니다. 그럼 그 자리 자체가 지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굳건하게 지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가 당겨줘야 될까요? 현재 자리에서는 기관은 이미 물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조건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PER 단계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라인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8.3배, 8.4배 정도를 평균치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PR적인 밴드를 구하는데요. 최근 들에 이슈가 되었던 종목, 대동 같은 경우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군이죠. 자, 같이 잠시만 보면서 넘어갈게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PR이 5.4배입니다. 5.4배. 그리고 DIC, 제가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C는 또 한번 크게 올라왔는데, D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 단계가 4.3배입니다. 자, 그리고 유성기업. 자,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6배입니다. 6배. PR 단기가 낮은 저PR주일수록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기록을 했던 부분은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고, 다만 상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R 단계는 8배를 조금 넘습니다. 그만큼 PR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단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왜 이 종목을 또 추천해드리겠습니까? 또 이유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저평가 기조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기업에 대한 분석표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성장세를 항상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평이하게 1368억, 1387억, 1396억 조금씩 성장을 해나갔던 반면 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죠? 바로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어느 정도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급격한 성장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밑에 PBR 밴드라 보시면 PBR이 지금 1.8배, 아직까지 상당히 저렴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기 오토모티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테마군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고급화 수요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상기 오토모티브입니다. PR 밴드 빼고는 모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매수가를 항상 말씀드리죠. 시초가를 보시고 일주일 동안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8,800원, 여기 보이시죠? 아까 전에 뚫었던 자리, 여기 물량이 크게 들어왔던 자리, 그 자리 8,800원을 지금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추천주를 없었습니다. 추천주가. 그리고 오늘 다시 상기 오토모티브를 들고 왔는데요. 다음 주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방송에서 못한 얘기, 아니면 시초가 공략이란, 아니면 시황에 대한 부분 같이 풀어가실 분들, 공개방송에 참석하십시오. 오늘 공개방송 열어놨습니다. 자, 9시부터 공개방송이 시작되니까요. 꼭 한번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잘 맞출까? 이렇게 어떻게 수익이 잘 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배움의 장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즐거운 수익률 만끽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3기 오토모티브까지 들어봤습니다.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진경 연구원께서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시장 같은 연중 최고점이라고 하는 2030선까지 좀 도달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소폭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 공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조금 더 소폭 이제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경우 좋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2025선까지는 좀
찍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다만 기관의 매도 물량 하나의 좀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물량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또한 2분기 실적이 워낙에 좀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코스닥의 경우는 워낙에 조금 가파른 상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조정이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제 기관과 외인의 양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면 한 565선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알아볼까요? 김근우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전 거래일에 좀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 봐야겠죠.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LG, 현대차, KB금융, 한국전력, 삼성생명, KTNG, GS리테일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한국전력, 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효성, GS건설, 삼성중공업, KCC, SK텔레콤,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대한항공과 두산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 은행, 금융업종이 대거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이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한국전력을 양측에서 모두 좀 샀는데 이 유틸리티 쪽도 오늘은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전기가스 쪽 그러니까 유틸리티 쪽도 대형주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이 좀 중요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공통적으로 좀 산 업종은 이제 뭐 넓게는 바이오라고 하는데 뭐 제약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늘은 바이오가 좀 강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가스, 금융, 바이오 업종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개장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선물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의 경우 262선에서 좀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외국인의 좀 매도로 인해서 좀 소폭 이제 조정을 보여왔는데 어제는 또 아시아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선물 지수에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도가 다시 한번 선물 지수를 좀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소폭 좀 조정을 보이면서 좀 단기간에 좀 박스권을 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선물 지수의 경우는 조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어제 2018선에서 조금 거래가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는 연중 2030선을 좀 찍었지만은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이제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조금 어느 그 물량을 좀 내놓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이 수급을 좀 받쳐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피의 경우 2021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오늘 만약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준다면 그래도 2025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현재 56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요즘 따라서 코스닥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좀 한 차례 매물대 안에서 좀 소폭 이제 그 조정을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글쎄요 이렇게 그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한다면 한 565선에서 570선까지도 단기간에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쪽 모두 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지만은 이런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소폭의 좀 상승세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02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53% 상승한 15,296.42포인트로 개장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00원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네이버 역시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18% 상승하며 1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100원 하락한 3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신한지주 오늘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동안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1,000원 하락하면서 24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0.71% 하락한 4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CJ오쇼핑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0.78% 상승한 3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도 큰 폭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1.94% 상승한 13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김근원 의원님.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의료정밀, 그리고 증권, 보험, 기계, 그리고 서비스, 종이목재, 유통, 금융, 운수장비, 건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좀 금융업종이 좀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의료정밀 쪽은 뭐 미래산업, DI, KC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증권주는 오늘 우선주 말고는 이제 현대증권, 그 다음에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고요. 보험 쪽은 이 삼성화재 오늘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은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좀 움직임이 포착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화천기계, 한신기계, 삼익THK, 우신시스템, 동양기전, 일단 기계 부품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모습,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비스로 이끌어지는 업종에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좀 섞여 있는데, 오늘 이제 코롱하고 한진해운홀딩스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CJ하고 노루홀딩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지주회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일단은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목재가 최근에 좀 괜찮게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종이목재 쪽에서는 이제 모나리자, 영풍재지,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그리고 한창재지, 대형 포장, 깨끗한 나라, 테린 포장, 한솔 아트원재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일단 그 외에는 좀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일단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인데, 오늘 굉장히 좀 만약에 2,900원 정도 뭐 높게 끝나면 새로운 또 가격대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유통도 최근에 좀 눈에 띄게 반등을 좀 모색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국동, 모나미, 신일산업, 한창, LG상사,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아침에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요. 금융 쪽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이 흥국 쪽이나 뭐 증권주 일부 이런 부분 말고는 움직이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 좀 이 금융 쪽에서는 좀 혼조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일단은 장이 좀 시작하면서 증권주들이 좀 먼저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운수장비 쪽은 뭐 삼성공조, 현대차 이런 종목들 외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뭐 있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인지컨트롤, 현대, 위포조선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조선주들도 오늘은 조금 아침에 반등을 좀 모색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건설 쪽은 고려개발, 산업기업, 지능기업, 코롱글로벌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코스닥은 섬유, 의류, 인터넷, 운송, 음식료,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의료정밀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섬유 쪽이 최근에 좀 다시 반등을 전체적으로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 역시나 뭐 KIENX나 다음 같은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에는 3일, SGNG, 유성 TNS 이런 종목들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음식료 쪽에 이지바이오와 팜스토리가 좀 올라오네요. 일단 주정회사들 외에 이지바이오와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뭐 양돈사업이라든지 이 사료사업 쪽에 관심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장이 좀 지나봐야 정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현재 순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수급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155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에서 경우는 이제 161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수급 공방이 좀 펼쳐질지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기관이 오늘도 좀 매도세를 좀 일관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코스피 시장은 좀 박스권 형태를 그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쪽 양쪽 모두 매도세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현재 1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현재 6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경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네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737원가량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 업종별로 살펴본다면은 뭐 이제 기관에서는 좀 대량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반대로 좀 거의 다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68억 원가량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한 30억 원가량 다시 한번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 이제 건설업종이라든지 증권업종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건설업종의 경우는 좀 외국인 현재 2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2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증권업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의 경우 2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약 1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좀 크게 좀 변화는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좀 IT 부분에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IT 부품주에 따라서 좀 1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인터넷 업종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인터넷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현재 5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에 이어서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하락한 1025원 5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1025원 30전과 1026원 4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25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부터 달러원은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달러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대부분의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달러원과 주변 변수와의 상관성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새벽 뉴욕장을 이끌었던 주제는 위험 회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우려가 뉴욕 증시 하락의 명분으로 작용했고요. 이에 따라 미 채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만 달러화는 금리 변수에는 반응하지 않았고요. 증시 하락에 따른 해외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달러화는 위험 회피성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 역시 강보합세를 보이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과 뉴욕 증시 하락 등 엔화 강세 요인이 상존했습니다만 엔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N1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여고시장에서부터 달러화가 원화에 대해서 약보합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변수에 대해서 기존과는 달리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N1의 매도 포지션이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달러원은 N1 매도 포지션 형성에 따른 하락 압력과 대외적인 위험 회피 재료에 따른 상승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1020원대 중후반대를 중심으로 한 거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N1 환율은 지난 18일 장중한 때 100엔당 1022원까지 상승한 후에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에 N1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만 100엔당 1009원이 하향 돌파될 경우에는 다시 기존의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새를 갖추겠습니다. N1의 하락세를 통해서 달러원은 하락세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N1은 100엔당 1010원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이 열리는 중에 주목할 변수는 12시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호주중앙은행 총재연설인데요. 호주 달러는 호주 중앙은행 관계자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이고요. 호주 달러 수준에 대한 언급이나 향후 금리와 관련된 발언이 등장할 경우 호주 달러와 원화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아직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낮은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만으로
미 연준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의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오는 9월 FOMC에서 미 연준이 매파적으로 입장을 바뀌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는 달러화가 지지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20원대 중후반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가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카지노 증설과 배당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샘은 2분기 호실적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새내기주인 화인베스트는 낮은 공모가가 약됐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강원랜드 카지노 증설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 두 부분이 좀 오늘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 지난해 7월에 카지노 증설 이후에 전체 테이블 수가 132개에서 200개로 증설이 됐고요. 현재 167개에서 한 177개 정도의 테이블을 유동적으로 좀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딜러들의 이 휴식 시간 보장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단 지금 당장에 100%의 어떤 가동은 좀 힘든데, 하반기 중에 카지노 딜러를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의 인력 충원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어 등의 이 외국어 교육 과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석수가 좀 늘어나면서 고객 유치도 늘어나는 거고요. 고객 유치가 늘어나면 일단 카지노 쪽의 수익성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일단 오늘 52주 신고가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52주 신고가는 아니군요. 일단 지난 고점이 35,000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4,000원은 좀 안착시켜야 35,000원에 대한 트라이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 배당 성향인데, 배당 성향이 좀 확대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고배당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환원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선진국화시키겠다라는 새로운 경제팀의 어떤 의지인데, 일단은 이 부분도 좀 주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매력에 대한 부각도 오늘 강원랜드를 좀 상승시키는 어떤 요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샘도 역시나 어닝 시즌과 좀 트렌드가 맞는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보죠. 2분기 매출액이 3,034억 7,5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8.6%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25.1% 정도 증가한 245억 4,100만 원 정도 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20%가 넘는 수준의 상승세를 좀 이뤘는데, 일단 건자재주들이나 내부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실적이 좋았다 2분기에. 근데 이제 3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세월호 사건과 내수 부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사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모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안정화되는 지금 시기를 봤을 때는 3분기에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베이스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직매장에 대한 추가, 그리고 인테리어 가구 대리점의 대형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한샘의 어떤 실적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큰 마케팅 전략으로 좀 작용을 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일단 매물대가 굉장히 지금 많은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9만 원대 수준에서는 좀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폭이 좀 세게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신고가도 좀 노려볼 만하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나 매물대에 대한 돌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종목 화인베스트인데요. 화인베스트이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첫 거래인데 상장 첫날부터 좀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 2007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선박의 선체를 지지하는 인버티드 앵글이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앵글 같은 경우에는 장변하고 단변의 길이와 두께가 다른 이 두 제품으로
선체를 이루는 후판에 좀 용접을 해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강 원료인 이 슬라브 같은 경우에 100% 포스코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요. 매출처 비중은 현대중공업 계열이 46%, 대우조선해양이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 조선 관련돼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보수적인 시각들이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시초가가 공모가 4,700원보다 좀 내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248.1, 2대1. 사실 조선업종 관련된 종목인데 이렇게 뭐 높냐 하실 수 있는데 최근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에 굉장히 좀 몰리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었고 또 이 공모가가 이 시초가가 오늘 공모가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도 굉장히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약세로 출발을 했던데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소송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송 소식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롯데쇼핑은요, 실적 부진 등 악재 전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진로 발효는 이익과 배당 매력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강보합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제 소송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도시바 쪽에서 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송 제기가 영업 비밀을 좀 파기하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제조라든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좀 이유로 인해서 좀 소송을 냈습니다. 한 1조 1천억 원가량 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배상 청구액이 좀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미 이것은 지난 3월 달에 좀 나온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악재들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었고 이미 공개된 좀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피해 금액이 좀 예상보다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보다 한 3분기라든지 4분기 정도에 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2분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4만 원도 돌파하고 이제 5만 원까지 좀 돌파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5만 원 선에서 좀 조금 박스권을 흐려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꾸준한 좀 매수세라든지 어느 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면은 충분히 한 5만 원, 5만 2천 원 부근도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에서 좀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전고점 부근이 5만 2천 원 선은 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 이제 연속적으로 좀 신저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진 우려들이 좀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좀 가장 큰 매출로 좀 작용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런 백화점 부분에서 좀 매출 부분에서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대형 마트 부분에서도 좀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쇼핑 같은 이제 아울렛이라든지 홈쇼핑도 좀 운영하고 있지만은 아울렛이나 홈쇼핑의 경우는 워낙에 조금 요즘에 이제 소비 문화가 좀 저가 브랜드를 좀 찾는 추세이고 또한 거의 다 온라인 쇼핑 위주로 좀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부분에서 가장 큰 실적이 좀 우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 경우는 워낙에 좀 백화점 부분이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실적 부진 우려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좀 매도세로 일관을 하는 것을 보아서 현재 모습 보면은 당분간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는 일단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발효의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좀 연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이라든지 배당 매력으로 인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신고가를 좀 기록하였는데요. 일단 진로 발효는 조금 더 이제 강세는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이제 무학이라든지 롯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주 업체들이 좀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제일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부터 이제 그 경남권에 있는 그 무학 이제 수도권으로 좀
진출하면서 아무래도 소주 시장에 대해서 좀 경쟁률이 좀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주정업체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정부기관에서 어떤 이제 그 수요량을 체크해서 좀 나눠준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확정적이고 좀 안정적인 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진료 발효의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가요.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은 것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원양자원은 주주 소송의 2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텍은 대규모 공급 계약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이 SNS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뭐 그거에 대한 수혜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뭐 70만 원대 한 76만 원, 뭐 75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전제로 좀 드리고요. 일단 뭐 미국 쪽에서 이 SNS 특히나 SNS 업종들은 미국과 좀 연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페이스북, 트위터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좋았고요. 또 지난주에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일부 소셜 미디어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바이오테크 관련된 회사들이 고평가돼 있다. 좀 이 밸류에이션이 높다 뭐 이런 류의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좀 종목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코멘트에 의해서 좀 빠졌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뭐 다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고평가 종목이나 뭐 양호한 종목 이런 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고평가는 인정들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이 SNS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근데 그 고평가에 대해서 용인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지만 그 고평가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76만 원에서 77만 원 사이에서는 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일단은 76만 원 수준까지 좀 분할 구간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소식 때문에 이틀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특징적이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옵니다. 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 유민규의 64인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다. 라는 부분을 공시를 했고요. 본사에서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고 신청인이 보낸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 등을 임시 보관 중인 상태다. 그래서 소장이 수령되면 그때 대응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 보통 종목들은 급등을 하기 마련인데 원양자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얼마만큼 좀 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95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경영권 분쟁 소식이 계속적으로 좀 논쟁이 됐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한 표 꺾이면 뭐 굉장히 또 곤두박질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음봉 정도 하나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들은 좋다. 근데 대신에 이제 트레이딩이 좀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 마지막은 바텍인데 대규모 오늘 공급 계약 수익성 개선 전망 때문에 오늘 또 강세가 나오는데 바텍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이 형성을 하고 밀렸는데요. 전체적인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4억 규모의 2D와 3D 동시 촬영 장비 제조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판매 호조로 인해서 2분기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주가에 한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수준에서 한 22,000원 정도 안착시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만 원을 좀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금 하락폭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2만 원 수준을 이 지지 라인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요. 2분기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겠지만 영업 손실 규모는 줄었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2분기 깜짝 실적 전망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익 IPS 역시 하반기 반도체 수주 재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 미포조선 그동안의 조선주들이 좀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현대 미포조선도 좀 상당히 좀 낙폭 과대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좀 2분기 영업 손실이 좀 축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1%대 좀 현재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영업 부분이 좀 손실을 축소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에도 좀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수주 잔액이 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수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그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 미포 조선의 경우는 조금 이제 길게 본다면은 조선 업황들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아직 완전하게 조선 업황이 좀 개선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래도 21선 부근이 한 14만 원 부근에서 조금 점차적으로 좀 빠져나오는 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간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축소를 한다는 소식은 당분간은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4만 원까지는 좀 충분하게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2분기 깜짝 실적 그 전망을 해서 오늘 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3분기까지도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느 정도 좀 LCD 그런 그 양산을 본격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OCI 머티리얼즈 측에서도 좀 가장 큰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좀 이평선도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 이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갑작스런 뭐 차익실현 매물이라든지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일단 전고점 부근이 한 43,8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시고 이 가격대를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가 오늘 좀 2%대의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그 수주 재개 소식으로 해서 오늘 좀 현재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의 좀 오스틴 공장에 좀 그 장비 물량을 좀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납품을 하면서 일단 2분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3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실적 호조는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 워낙에 큰 매출액이 좀 잡혀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강세 이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삼성 공장에 따라서 좀 장비 물량을 좀 납품한다면은 추가적인 좀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변수 많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개별주 접근이 바람직하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실적과 수급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해 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를 분할 매수해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연속 매수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IM투자증권의 여의도 본사지점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정 가능성을 대비해서 공격적인 매매를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 뭐 금일 같은 경우 전일 이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이제 조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역시나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침공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에 의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 영역 부근에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돼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인 좀 요인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의 뭐 적극적인 뭐 대응을 촉구하는 정도의 뭐 발언이 지금 이어지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감소하게 만들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금 박스권 상단 영역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중 그 최고치까지 좀 도달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가능성에 좀 대비한 좀 공격적인 매매를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뭐 대형 경기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확실한 투자처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하반기 지금 그 경제 정책 방향이 나오니 정책 수혜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만큼 내수주와 그리고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좀 고배당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성장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우량 우선주라든가 그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 투자 매력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듯이 역시나 지금 우량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점 즉 그 7월 말이 이제 배당주 투자의 좀 적기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5년간 봤을 때 한 7월에서 10월까지의 배당주 투자가 그 증시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만약에 선침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10월 정도쯤에는 이제 연말 배당을 노린 그러한 좀 세력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배당주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처럼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이게 이탈이 좀 일어나네요.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2022에서 이제 장의 어떤 상승 가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저는 희한하게도 굉장히 크게 오른 장에서 오히려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장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는 쪽이다. 자, 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도주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주도주군들이 더욱더 뚜렷이 윤곽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가닥들을 잡아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먼저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간다는 것은 이 코스피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계속 가면서 그 모양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이 먼저 간다는 요인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일단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먼저 시장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요. 최경환 2기 경제팀의 어떤 얘기도 결과적으로는 이 코스닥의 어떤 얘기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벤처 캐피탈 다시 한번 어떤 붐이 일어났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얘기 안 드리고 할 수 없습니다. 금일 자꾸 얘기가 시장에서 툭툭 불거져 나오죠. 그러니까 도시바 소송,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오늘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SK 하이닉스에 대한 도시바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부분은 4만 원대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도 4만 원 초반대부터였죠. 그러니까 그 나왔던 얘기들을 불식시키고 올랐어요. 이 소송은 장기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단기적 우려, 악재는 될 수 있겠지만 장기화될 소송에 대해서 그 우려가 계속 불거져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것보다는 성장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적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여전히 실적이 좋고 성장성, 즉 모바일 디램이라는 성장성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전일 좀 빠졌는데 오늘 바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네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속에서의 강한 종목군들이 지금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효성 ITX 얘기 많이 드렸죠. 이제 또 19,000원대 위를 또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콤, S넷 이런 모든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지금 주도주군이 돼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무게를 잡아두고 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우리 산업이나 코디에스 그 다음에 MDS 테크 등 전기차와 관련 스마트카와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간다 확 간다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중국 중산층 확대와 관련해서 바로 영유아 관련 이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가 일주일 내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제로투세븐이 오늘 또 11%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 결과적으로는 중기적 모멘텀이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모두 영유아 관련이고 중국 중산층의 확대가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다 확 간다 이 시장 이 프로그램 이 시간대 여러분들 꼭 좀 활용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기적 모멘텀이 없었으면 이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참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그 전날이었죠. 말씀을 드리기 전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기적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가 됐다면 충분히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또 간다 확 간다 화요일날 간다 확 간다 시장 또 말씀드려야 될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 업종으로 나타날 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 콘텐츠 쪽이죠.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 이 문화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홀로그램 공연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 소리바다 언제 때부터 강조드렸습니까? 3,000원 미친 2,600원대부터 강조드린 종목이 이제 지금 3,50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바다 결과적으로 오늘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음원 관련주 중에서 가장 약했습니다. 그런데 로엔이나 KT뮤직, 즉 KT뮤직이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는 동안 이 소리바다는 오히려 좀 상승폭이 약했죠. 그런데 금일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SK텔레콤과 관계된 것은 결국은 이 로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KT 쪽과 관계돼서 KT 뮤직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관계된 것이 바로 이 소리바다입니다. 통신회사보다 제조회사, 즉 스마트폰 제조회사가 더욱더 관계가 깊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소리바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제가 왜 2,600원대부터 소리바다를 그렇게 들고 나와서 얘기 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왜 갈까요? 예전에 불법 다운로드 많이 하셨죠, 그죠? 불법 다운로드 많이 했습니다. P2P 서비스 이용해서 불법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업체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서 음원 가격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기가 싫었어요. 사실 지금도, 음원을 사서 들어야 된다? 참 생소합니다. 그런데, 자, 이 시장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보시면 불법 음반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는 그 불법 음반들을 찾지 않는 소비자층이 얇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음원을 돈을 주고 사서 듣는, 즉 개인별로 사서 듣는 그런 시장이 됐다는 얘기죠. 야, 음원을 돈 주고 산다. 참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좀 생소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전한 다운로드 문화의 확산이 바로 이 음원 가격, 즉 음원에 대한 부분들이 재인정을 받는 부분이죠. 그다음 두 번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수의 확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지금 음원 가격들에 대한 정상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할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 이 할인 문화에서도 분명한 것은 금액적으로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책적으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음원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KT 뮤직이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일조를 했고요. 지금도 이 음원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음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쪽이에요. 제가 분명히 사물 인터넷, 전체적인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거기서 맥락이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거기서 스마트카 시장도 나오고 밀러링 시스템도 나오고 이 사물 인터넷이 바로 통신 장비 쪽도 나오고 이것을 근간으로 하는 모바일 디램 쪽도 나오고 모바일 플랫폼 확산 쪽의 얘기도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 콘텐츠 쪽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리바다, 자,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와 갖고 이제 다시금 상단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단을 돌파. 지금은 상단을 딱 뚫어놓고, 자, 이것이 요 위에 저항대를 맞느냐, 안 맞느냐, 저항대를 맞고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은 의문점이 좀 부과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 위까지는 보이는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각도상이죠. 이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죠? 들어 올렸어. 각도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자, 이게 중기적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확산입니다. 단기적 모멘텀이 아니에요. 문화의 확산은 중기적 모멘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단기적 모멘텀은 정책적인 부분이 단기적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음원 가격을 인상을 한다 그러면 그때 시세 분출이 확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 그것은 결국은 단기적 모멘텀이었다. 거품이 살짝 빠지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엔입니다. 지속적 상승입니다. 2014년도 들어와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도 조정 들어왔다가 바로 상승, 다시 조정 들어왔다가 상승.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아이유를 싫어합니다만은 아이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로에는 그 아이유가 또 소속돼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유의 음반 판매량, 그다음에 음반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로엔의 주가에도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KT 뮤직입니다. 결국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올라온 척하다가 살짝 조정을 주죠. 그리고는 다시 꺾여갖고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음원, 즉 문화 콘텐츠 쪽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법, 향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같이 공부할 때 지적재산권을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이 향후 미래시장을 보고 지적재산권을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그 친구들이 나와서 지금 변호사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자리 잡을 거고 이것은 세계적인 풍토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다 확 간다 시장 오늘 또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자 이번처럼 지난주처럼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이제 관련주 아가방크물이 보령메디앙스 제로투세븐처럼 확 올라올지 그 기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간다 또 간다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0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6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